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들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4번. 학생들이 중심이 되었던 학생들의 민족운동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학생들도 일본의 식민지배에 저항하기 위해서 다양한 움직임, 다양한 노력들을 했었어. 일본의 차별적인 교육에 저항해서 수업 거부 운동도 했었고요. 아예 휴학을 하는 운동도 했었고요. 다양한 운동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게 1번 60만세 운동, 그리고 2번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먼저 첫 번째 60만세 운동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몇 년에 일어났냐면 1926년에 일어났어. 만세운동이라는 이름에서 다 알 수 있죠. 6월 10일 날 만세를 했던 운동이 만세운동인데 학생들이 주도를 했던 거야. 어떤 날이었냐면 2월 10일이 우리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 고종의 아들이 순종이잖아. 고종이 1907년에 일본에 의해서 강제 퇴위되고 나서 사실상 힘이 없었던 아들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허수아비처럼 그 자리에 앉혀놨던 거야. 하지만 우리에겐 어쨌든 우리의 황제였으니까, 우리의 왕이었으니까 굉장히 정신적으로 이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존재였던 건데 그 순종이 돌아가셨고 장례일, 인산일이라고 나오는데요. 인산일이 이제 왕이나 왕비의 장례일을 인산일이라고 높여서 부르는 표현이에요. 순종의 장례일을 기약해서 순종의 장례일이 6월 10일이야. 그럼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굉장히 많이 길로 모일 거야. 우리가 이때를 이용해서 만세운동을 하자 해가지고 계획된 게 6.10 만세운동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당연히 일본의 진압에 의해서 실패로 돌아갔는데 큰 의미가 하나가 있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6.10 만세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주의 계열의 사람들과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의 사람들이 뭘 했었냐면은 연대 노력, 즉 힘을 합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실 1920년대는 똑같이 우리의 독립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서로 성격이 다르다 해가지고 각각의 길을 갔잖아요. 각각의 민족운동을 했어. 힘이 분산되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힘을 합치기 위한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오늘 수업의 마지막에 나오는 중요한 단체 신간회가 창립되는데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6.10 만세운동 1926년에 일어났죠. 신간회는 1927년에 창립된 단체예요. 6.10 만세운동을 계기로 힘을 합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서 다음에 신간회가 만들어졌구나 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학생들의 민족운동, 광주학생 항일운동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에서 일어났던 학생들이 중심이 되었던 민족운동이에요. 나중에는 규모가 되게 커져서 학생이 아닌 이들도 많이 참여를 했는데 1929년에 일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거냐면 전라도 광주에서 광주 근처에 이제 나주라고 하는 배에 유명한 지역이 있거든요. 나주까지 그 당시에 멀리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통학을 하는 기차였던 거야. 기차 안에 이제 학교를 가는 길에 일본인 학생들이 있었고 우리나라 한국인 학생들이 있었는데 뭐 여학생도 있었고 남학생도 있었고요. 당시에 우리나라의 여학생들은 머리를 짧게 자르지 않고 이제 길게 이렇게 묶어가지고 댕기 이렇게 해서 다니는 그 머리를 하고 다녔던 거지. 그런데 한 일본 학생이 우리나라 여학생 박기옥이라는 학생의 댕기를 이렇게 머리를 당기면서 막 이렇게 장난을 치고 희롱을 한 거야. 그걸 보고 있었던 같은 기차 안에 있는 이 여학생의 사촌동생 남학생이 있었어요. 열받을 거 아니야. 그것도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여학생을 우리나라 남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그래가지고 그 손 못 치워 해가지고 이제 막 해서 막 싸움이 붙고 해가지고 이제 일이 시작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 학생의 잘못으로 이 사건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 일본 학생이 아닌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훨씬 더 과한 처벌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각 지역의 학생들이 분노해서 광주에서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게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의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고 나중에는 이제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된 민족운동 단체들이 주도를 해서 일반인들까지 시위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규모가 커졌었냐면 실제로 학생들 중에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 때 참여를 직접적 간접적으로 한 학생이 5만여 명이 숫자가 넘었었고요. 실제 그 중에서 막 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체포가 되기도 했었고요. 이 정도로 규모가 커졌었어요. 당시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서 학생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무엇이냐? 너무나 차별적인 식민지 교육 제도를 철폐하라. 다음 두 번째,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족 차별을 중지하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일본 제국주의 타도하자.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비록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의미가 있는 이유, 일단 첫 번째, 3.1운동 이후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어났던 두 번째로 큰 거죠.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고요. 여러분들 공휴일이 아니라서 잘 모르시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매년 11월 3일이 학생의 날이에요. 이 11월 3일이 학생의 날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기차에서 한국인 여학생이 성희롱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광주의 학생들이 시위를 일으킨 그 날이 바로 11월 3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학생이니까 학생의 날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지는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중간에 잠깐 등장했었는데요. 5번에 나오는 너무나 중요한 단체 신간회, 과연 어떤 단체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7년 애국계몽운동 단체였던 신민회가 있어서 1927년에 탄생한 신간회랑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은데 신민회와 신간회는 둘 다 중요하지만 엄연히 다른 단체예요. 구분 잘 하시고요. 자, 신간회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1927년, 즉 60만세 운동이 끝나고 다음 해에 창립된 단체가 신간회였는데 어떤 성격을 가진 단체인지가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 보자. 이건 배웠던 거야. 1920년대 들어서면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나누어졌잖아요. 각각의 민족운동을 했다 그랬지. 그런데 민족주의 세력이 또다시 나뉘어져요. 왜 나뉘어지게 됐냐면 민족주의 계열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자치론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 자치론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의 지배에 협조하자라는 거였어요. 이 자치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이겁니다. 일본의 지배에 협조를 일단 하자. 협조를 해서 일본에게 우리가 호의를 얻어서 일부, 뭐 예를 들면 교육이면 교육, 뭐 경제적인 권한이면 경제권, 일부 분야에 있어서 우리도 조금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자치권을 일부 얻어오자. 이게 자치론을 주장한 사람들의 논리야. 근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일본이라는 너의 나라, 너의 민족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 걸 다 뺏어갔는데 협조를 하고 일부 권리를 다시 얻어오자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런 주장하는 거라고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한 나머지 민족주의 세력이 이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느냐? 너희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결국 일본의 식민 지배에 타협하자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들을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치론을 주장한 타협적 민족주의를 비판한 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어요? 타협적 민족주의가 아니다. 너무 간단하죠? 아닐 비, 비자를 붙여서 비타협적 민족주의라고 부르는 거고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요. 누구랑 손을 잡느냐? 앞에서 말했었잖아.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연대 힘을 합치기 위한 노력을 했다 그랬잖아요. 즉 사회주의 세력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 뭐 하는 거야? 손을 잡는 거지.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단체가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인 거예요. 누구와 누가 왜 손을 잡았는지 그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을 비판을 했겠지. 자, 신간회는 다양한 활동을 했어요. 뭐 활동 기간이 오래진 않았지만 강연을 해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위급한 소식을 알리는 역할도 했었고 밤에 야학, 시골 같은 데 학교를 열어서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활동도 했었고 일본의 식민 정책들을 비판하는 활동도 했었고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농민운동, 농민 소작쟁이, 노동쟁이 같은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역할도 했었고요. 결정적으로 방금 전에 배웠던 광주 학생 항일운동 있지? 광주에서 항일운동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은 신간회가 이 광주의 진상조사단,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됐는지 확인하는 단체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하고 그래서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퍼뜨려서 규모를 키우는 이러한 역할도 신간회가 했던 역할이에요. 자,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했으나 사실 신간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 1931년에 해체가 됩니다. 왜 해체가 되느냐? 일본의 탄압도 당연히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부 분열이 일어나죠.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은 힘을 합치려고 노력은 했지만 일단 근본적으로 사상이나 주장 자체가 다르잖아.
의견 대립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기 시작한 거지.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책에 해소라고 나오는데 결국 해체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단체가 해체된 걸 해소라고 합니다. 해소되었고 그렇게 해서 사라지게 되었지만 어쨌든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단체고 그리고 이 신간회가 활동을 하던 만들어졌던 1927년에 자매단체인 여성단체 근호회도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자매단체라고 하는 건 성격이 비슷한 추구하는 방향이 비슷한 단체를 자매단체라고 해요. 근호회도 신간회와 거의 똑같은 성격의 단체인데 거기에 이제 여성 중심이었다라는 성격이 하나 더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호회가 창립되는데도 영향을 미쳤다. 자, 신간회까지 우리가 공부를 함으로써 오늘 민족운동 첫 번째 수업은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 조금 더 다른 종류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짧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